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들고 주식창이나 코인 시세부터 확인하셨죠? 숫자가 파란색이면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고 빨간색이어도 남들은 나보다 더 벌었겠지 싶어 묘하게 뒤처지는 기분. 아마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성배를 찾아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까지 담보 잡혀가며 통장 숫자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봅시다. 그 숫자가 목표치에 도달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은 평온해질까요? 혹시 더 크고 화려한 감옥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중은 아니신가요? 오늘 저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돈에 대한 상식을 뒤엎는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던지려 합니다.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문법을 새로 쓴 모건 하우절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해온 돈의 방정식을 완전히 새로 써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설령 1000억 자산가가 된다 해도 평생 누군가의 눈치만 보다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돈에 집착하며 살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생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비교와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이 보이고 10억을 손에 넣으면 100억을 가진 이들이 부러워집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트레드밀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높일수록 더 빨리 달려야만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괴한 경주죠. 여기서 우리는 J.R. 콜린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자유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무조건 적게 쓰고 나머지는 다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반쪽만 듣습니다. 투자하는 법에는 혈안이 되지만 정작 그 자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죠. J.R. 콜린스가 말한 자유는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리를 얻기 위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산인 오늘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의 자유를 전부 팔아치우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나중이 왔을 때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체력과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돈은 많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대한 금괴 갇힌 노인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장, 끝없는 경주마의 비극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과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다 놓치고 마는 것.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축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승리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결핍의 원흉, 바로 포르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던 화려한 슈퍼카를 타고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와 매끄러운 바디라인,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차에 꽂히는 게 느껴지죠. 아마 우쭐한 기분이 들 겁니다. 역시 돈이 최고구나, 다들 나를 우러러보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당신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화려한 그 자동차만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와, 내가 저 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멋지게 봐줄까. 정작 운전석에 앉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는 그들에게 1초도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타인의 존중을 사기 위해 수억 원을 지불했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물건을 빌려 자기들의 허영심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지성이나 유머, 공감 같은 내면의 매력으로 존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효과 없는 수단인 물건 자랑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 차를 봐라, 내 시계를 봐라, 내 아파트를 봐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물건에 감탄하는 건 당신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 뿐입니다. 진짜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당신이 가장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즉 당신의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의 재력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좋은 아버지이고 믿음직한 남편이며 따뜻한 친구라면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갑자기 몇 배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작은 보너스 점수가 붙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작 얼마 안 되는 보너스를 얻으려고 이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보낼 소중한 시간들을 통째로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게 정말 남는 장사일까요? 우리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낭비하며 삽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정작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로 말이죠. 모건 하우절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짜 풍요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돈과 행복이 어떤 관계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향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막입니다. 돈과 행복의 진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 끝없이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우상향하는 그래프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수학 공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 존 복을 할아버지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그 자체가 되어라. 이 말은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비결이 아닙니다. 투자의 기술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남는 시간에 인생의 진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삶의 철학이 담겨 있죠. 그는 충분함이라는 단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소설가 조셉 헬러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주최한 화려한 파티에서 친구가 묻습니다. 이 파티 주인은 당신이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단 하루 만에 버는데 기분이 어떤가? 그러자 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그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지. 그건 바로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걸 아는 마음이라네. 여러분에게는 이 충분함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잠시 여러분 삶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던 저녁 식사, 운동 후에 쏟아지는 땀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상쾌한 샤워, 아무 걱정 없이 8시간 동안 깊게 빠져드는 단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이 짓는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웃음소리. 자, 여기에 돈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돈의 역할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억 원짜리 명품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평범한 침대에서 자는 사람보다 100배 더 깊은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럭셔리 펜트하우스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보다 작지만 내 힘으로 일군 소박한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사람의 수면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결국 돈은 불행의 형태와 장소를 바꿀 뿐이지 행복의 본질적인 크기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닉 매기울리의 Just Keep Buying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라고 조언합니다. 어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이 그 다음으로 좋은 날이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투자 테크닉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현재를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나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철저히 심리와 예술의 영역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강조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부자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소비의 기술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비싼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사치가 오늘의 일상이 되는 순간 그 물건이 주던 기쁨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늘어난 유지비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뿐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활 수준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지만 삶의 질은 오직 나 자신의 만족을 통해 결정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식당에 가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소비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맡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 다시 말해 시간을 사는 행위가 바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의 예술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전제품을 사는 것, 그렇게 아낀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맞추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펴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의 평생 인생 지도가 되어줄 경제적 독립의 11단계 스펙트럼을 구체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이 단계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내 다음 목표는 어디인지 꼭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생존의 단계. 오늘 당장 먹을 음식과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2단계, 안전의 단계. 한 달 정도의 생활비가 통장에 있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길거리로 나앉지 않을 최소한의 방어막이 생긴 상태입니다. 3단계, 안정의 단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비상금이 확보되어 비로소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4단계, 부채로부터의 자유.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내가 번 돈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5단계, 유연성의 단계. 2년이나 3년 정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되어 전직이나 창업을 고민해볼 여유가 생깁니다. 6단계, 선택권의 단계, FU머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장 상사 면전에 사직서를 던질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할 실질적인 독립 기념일이죠. 이때부터 사람은 생계에 목매지 않기에 더 창의적이고 당당해집니다. 7단계, 생활비 절반의 독립. 자산소득이 내 생활비의 50%를 책임져줍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8단계, 기본 생활비의 독립. 의식주라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자산소득으로 해결되는 단계입니다. 9단계, 현재 생활 수준의 독립.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10단계, 풍요의 독립. 내가 원하는 사치나 여행까지도 자산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11단계, 유산의 단계. 나를 넘어 다음 세대나 사회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자산이 무한히 증식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11단계라는 에베레스트 정상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몇 단계를 밟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 삶에서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6단계를 확보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굴욕을 참지 않아도 되는 삶, 돈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고 자산을 불리는 진짜 목적이어야 합니다. 결국 돈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숫자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고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면 당신은 11단계에 도달해도 여전히 결핍에 시달리는 부유한 거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내 욕망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밑 빠진 독을 메우는 대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난파당하지 않고 진정한 부의 항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돈의 방정식을 넘어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 위한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본주의판 초인입니다.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 니체가 말한 초인, 즉 위버맨쉬는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 대입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진정한 자본주의판 초인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낭비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속 소셜미디어는 그 갈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대한 전시장과 같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누른 좋아요 숫자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화면 속 화려한 일상과 나의 평범한 오늘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죠.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죄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낯선 이의 인정을 얻어야 한다는 그 부질없는 부담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의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능력. 그것은 그 어떤 고배당 주식보다 강력하고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가장 많은 자산가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최고로 발휘하며 타인의 평가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노를 저어가는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거나 통장에 거액을 쌓아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내 소중한 자원을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이해가 먼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결국 공허함이라는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미니멀리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을 방해하는 군더더기와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참뜻, 그리고 에리히 프롬이 말한 존재로서의 삶,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돈 쓰기의 기술 또한 결국 이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가장 소중한 삶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행자와 같은 철학적 면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쫓는 사냥꾼이 아니라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얻으려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일정한 선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바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은 그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조연일 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게 두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팔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시장에서 가장 참혹한 투자 실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인생 즐겁게 삽시다. 이 짧고 명쾌한 문장이 바로 최종 해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간은 복리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몰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맞춰주세요. 그것이 그 어떤 배당주보다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전시된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고귀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웠고 충분히 부유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살았다 라고 적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탐험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저의 소명은 충분히 달성되었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행복을 당당하게 찾아가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십시오. 감사합니다.